네, 또 수요일이 돌아왔군요. 이렇게 한 주가 빨리, 그동안에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번 우리 한밤의 소개를 시작한 이후로 저희 멤버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사회공헌 분과 운영진이 생긴 다음부터 정말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이게 회사인지 또 동아리 모임인지 아주 사조직처럼 네, 잘 활동하고 있고 너무나 각자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기획회의 할 때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그 사회적 경제 모두가 다 모이는 그 사회적 경제 페스타가 있었죠. 우리 그 올드 CSR 사회공헌 분과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소통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올드 CSR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처음 만들었을 때와 우리가 처음 사회공헌 했을 그 10년 전 뭐 이럴 때는 여전히 사회공헌 실무자들은 또 사회적 경제나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 다양한 그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들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들이 참 많은 관심사였는데요. 실제 그렇게 잘 만날 수 있는 장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대에 만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막 생업에 쫓기다가 특정 그 주제들을 접하는 기회들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런 올드 CSR 안에 또 특히 사회공헌 분과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시도들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반비즈 서울 박진 대표님 만나 봤고요. 그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공헌 분과뿐만이 아니라 기업사회공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제가 되게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인쿱의 안미아 대표님,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 협동조합 구조를 만드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들, 또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미아 대표님은 저랑 거의 그 슬리퍼 끌고 만날 수 있는 그 동네 주민이에요. 그래서 종종 만나서 일 얘기도 하고 또 같이 그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친한 지인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어떻게 인굽이 또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미아 대표님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쿱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미아 이사장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한 13년 동안 취약계층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상교육, 영어 교육을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좀 하더라도, 말을 빨리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차별 없는 꿈 공정교육 인쿱 사회적 협동조합 안미아입니다. 자, 저희 현재 저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요. 인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차별 없는 꿈, 공정교육, 태어난 것은 달라도 같은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저희가 영어권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력 단절 엄마 영어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아이들이 교육적 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알파벳도 익히지 못한 채 그냥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영어 교육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어떤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다 보니 강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21년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법인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쉼 없이 어떤 그런 단발적인 어떤 그러한 거 말고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제 발로 나가지 않는 한은 10년을 가르치겠다는 어떤 장기 교육, 그런 아이들로만 누적인원 1,500명 이상 지금 장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역을 지금 보실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 오래돼서 정말 우리의 어떤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연역들인데 줄여서 3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왜 하필 영어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필 영어냐 하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 영어라는 과목은 돈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었고,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 알파벳도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성장하고 있었고, 또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영어였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우리나라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를 못해서 뭔가 일을 못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디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참 희한하게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교육위기에는 공정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영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그다음 물어보시는 게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알파벳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알파벳을 몰라?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도 이러한 환경에서라도 나는 정말 '나 내일 모레 학교 입학하는구나. 열심히 해서 알파벳 다 익히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가야지.' 이럴 수도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러한 환경. 자,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지금의 현실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유치원에 굉장히 어리죠, 애기들. 제가 볼 때 한 4살 이렇게 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 서초구에 있는 어떤 영어 유치원에 에서 원어민 강사한테서 그 어떤 그 신체에 대한 걸 영어로 지금 막 배우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실제예요. 실제로 제가 그다음은 그냥 어떤 골목을 이렇게 찍어 놨는데, 찍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인쿱에서 가르친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방이 하나밖에 없는 빌라에 4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구성원이 4명이 아니고 가족이 패밀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8명이고 아이가 10명, 9명 정도 되는데,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교대로 일을 하고 들어와서 교대로 잠을 자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아, 나 내일 모레 학교 가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ABCD를 익혀서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무수히 봐왔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다음 사진은 제가 되게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영어권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첫 가르친 아이들입니다. 지금 20살 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인쿱이라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제가 딸아이 4명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엎드려서 안 일어나고.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교사분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뭐냐? 이 애들 왜 이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딸 둘이 자매였는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럼 이런 환경에서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알파벳을 다 익히고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실제로 예를 든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사실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것이 목표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영어 알파벳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학년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만나면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오늘 빵집이에요. 뭐,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가 실제 예예요. 우리 아이가 겪은, 인코바이가 겪은 실제 예가, 우리 파리바게뜨에서 만나? 했는데 못 찾아갔어요. 실제로. 어,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냥 자기 혼자 집에 그냥 갔어요. 그러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실은 뭐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싶고 사실 뭐 미용사도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중간에 게 사실 영어 그 카페 메뉴판이거든요. 카페 메뉴판인데 이것은 어디 되게 번화가도 아니고 약간 변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제가 되게 웃겼는데 이 MSGR이라고 써놓은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빨간색 쳐져 있잖아요. MSGR. MSG. 옆에 R 있는데요. 뭐, 레귤러. MSG 레귤러를 커피에 쳐서 먹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미숫가루래요. 오 마이 진짜 오마이갓 아시죠? 오마이 굿니스. 이게 미숫가루를 MSG. 이게 진짜 GR이죠? GR. GR 우리나라 말로 아시죠? 예.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옆에도 미용사가 되고 싶어도 사실은 이렇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뭐 샴푸, 컨디셔너 뭐 어쩌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막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영어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영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게 하자가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되게 웃긴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영어 공용 국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코엑스예요. 여기 삼성역에. 코엑스인데 간판이 거의 80% 이상 영어예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온 외국인 인터뷰하는 저희가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분이 저한테 여기 한국 맞냐고 물어봤어요. 뭐 전부 영어, 뭐 영어도 아닌 이상 그러면 코엑스 영어인 것도 좀 이해해요. 아무튼. 근데 그다음 이 간판은 어딘지 아세요? 전라도 장성읍이에요. 전라도 장성읍은요, 40% 훨씬 넘는 노년 인구예요. 그 고령화 사회에 사실 이 굉장한 심각한 소통의 어떤 부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영어로 된 간판이 되어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영어로 한번 커피를 시켜봤대요. 그 주인이 전혀 못 알아들으시더래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진에 보면 이 영어로 위에 써져 있잖아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에 거는 보면 그 법원 사거리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거 구예요, 구. 음. 이 구를 옛날 법원 사거리예요.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먹을까요? 말하는 프리비어스죠. 옛날. 이런 간판 엄청 많아요. 이거 저희가 한번 찾기를 해봤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엄청 많습니다. 쓰려면 좀 제대로 쓰든지 아니면 좀 쓰지를 말든지. 네. 아무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영어를 모르는 그 취약계층의 많은 아이들, 그 다음에 영어를 모르는 노년 인구들은 실제로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제대로 찾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앞에 거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 버스 내리는 곳이거든요. 버스 내리는 곳도 영어예요. 새로 들어온 차인데.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몰랐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게 뭐라고 써져 있냐고 물으셔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쿱은 사실 세 가지 미션이 있어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탄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공교육에 밀어넣어 주고 싶은 미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 격차 해소는 사실 저희들이 이 일을 오래 해왔지만 교육은 정말 미래를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투자이고
기회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쪽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앉아서 뭐 애들한테 옛날처럼 뭐 ABCD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그렇게 앉아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선생님들도 막 하고 나면 온몸이 막 땀에 젖으실 정도로 아이들하고 즐겁게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웹자보를 보시면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잉글리시 페스티벌 그 행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신청을 받고 인쿱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의 신청도 받아서 아무런 그런 어떤 레이블링 없이 영어 그 발표 대회를 했거든요. 영어 발표 대회를 했는데 어, 제가 정말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사실 한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엄청나게 거의 그 본토 발음을 흉내내면서 씩씩하게 발표를 잘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영어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간에 이제 아이가 보육원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영어 그 대회 하는 곳에 가면 옛날 선생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서 어, 그 옛날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 주셨나 봐요. 근데 현재 선생님도 잘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바로 달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붙들고 울고 울고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제가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사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가르쳐도 아이들이 잘 막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대학도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대학을 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이 좀,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아이가 우리는 꿈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이 마지막에 있는 아이처럼 자기가 나중에 자라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꿈도 크죠. 여기 보면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페이머스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꿈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 장면들입니다. 네.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만화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만화 작가가 계세요.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뭐 문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굉장히 작고 작은 성공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게 배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만화로 그려주셔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사실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어요. 어, 근데 그 영어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영어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영어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어나면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터놓게 돼요. 터놓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영어 공부는 자동으로 막 되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사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너희들?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아빠, 보육원의 친구들인데, 엄마, 아빠 손잡고 영화관을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을 갔어요. 갔더니,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더니, 아이가 갑자기 자기는 2살 때 기저귀를 찬 채로 보육원에 버려졌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하고 영어 전화가 됐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어졌다고 그 속마음을 털어놓더래요. 근데 사실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엄마가 걱정된다고 한 거예요. 사실 엄마가 걱정된다라고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날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아이들이 어,
그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냐면 아이들이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고 그걸 고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일 선물 줄 테니 골라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고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일 선물, 어린이날 선물을 챙겨주면서 그거를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게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이렇게 골라놓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사실 그 꽃뱀 사진이에요. 그 꽃뱀 사진이 왜 있냐고 하면은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보호 종료가 되어서 대학을 갔어요. 보호 종료가 되어서 대학을 갔는데 사실은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 대충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다가 돈 몇백만 원을 쥐어서 세상으로 그냥 내보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내보내지는 거거든요. 내보내지면은 가장 그 위험한 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냥 넘어가거든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들한테 넘어가고 여자아이는 남자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이 남자친구였는데 이 남자친구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해주고 자기하고 사귀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 나중에 자기 그 비번을 뺏어가지고 돈을 다 빼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사회 그 말하자면은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나가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교육 강화, 아이들을 공교육에 밀어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교육 1년 예산이 원래 예산이 104조이거든요. 네. 교육부 예산이 104조인데 어, 어, 교육에 별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는 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부 엎드려서 저 학교에선 자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한 10년 전에도, 20년 전, 10년 전에도, 어, 학원 수업을 스케줄을 짜다 보니 뺄 게 학교밖에 없다라는 학부모들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교육 사각지대의 공백을 같이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나라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주는데 어, 그 취약계층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함을 받아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받는 순간 다른 과목에도 많은 영향을 어, 주었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너 영어 학원 다니니? 어느 영어 학원 다녀? 이러해서 아이가 되게 자랑스럽게 저 인쿱 다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이틀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가랑비에도 옷 젖는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사실 경력단절 여성 저희가 일자리 창출 저희가 한 25명의 선생님과 같이 탄력적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정말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아요. 고학력일수록 갈 데가 없고 일을 그만둔 것을 다 후회하고 근데 이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분야는 그 교육이거든요. 근데 왜 경력 단절이 됐나? 어, 자녀가 자녀 보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훨씬 더 무자녀보다 유자녀들이 2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그 다음은 인쿱의 사업 분야인데 강사를 파견하고요.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고 영어 컨텐츠를 만들고 저희들의 어떤
그 수입 사업인 저희들 그 영어 교육 센터를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인쿱이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한 기부 및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컴브리지라는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컴퍼니가 브릿지가 되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엄청 큰 그 어떤 외국 회사로부터 엄청 큰 펀드를 받아서 한꺼번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3년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100몇십 명 되는 아이들을 동시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3년째 되는 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아이들 손을 놓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기부 프로그램이 컴퍼니가 브릿지가 되다 컴브릿지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예를 들면 딱 하나예요. 기업이 보육원 하나, 인쿱의 선생님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건데 딱 하나예요.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펀드도 좋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적당한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시고 차라리 아이들하고 길게 같이 해주셔서 아이들을 같이 키워 나가자라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 기업이 들어왔고 곧 1개 기업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거랑 비슷해요. 저희들이 개인 기부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기부도 받고 있고 수익 사업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 그 해외 교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인쿱을 어디서 보셨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부 조직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좀 어학연수도 보내고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컴브리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은 변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교육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것들입니다. 같이 해주시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단체이고요. 여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여기에서 임직원분들, 그다음 개인 기부자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싸거나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수익 사업과 수혜 사업이 존재하는 저희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문화 사업도 하고요. 또한 그 일반 가정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영어 교실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부나 그런 곳에만 얽매일 수 없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책과 동화책, 워크북들을 만들었는데요. 딱 한 가지예요. 뭐,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 기존에 우리가 서점에서 파는 책을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으로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족 예문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그 자리에서 그냥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패밀리들은 다 어디 가서 캠핑을 갔는데 아빠가 고기를 굽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자기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 아이들도 읽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포용적 영어 동화, 그다음에 워크북 등을 저희들이 그냥 만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요한 언론 보도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사기획 창에 개천의 용 살아있나라는 곳에 저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인국 같은 조직이 많이 있어야 개천의 용이 살아난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그 결론은 아이들을 저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절대 혼내지는 말아야 한다. 이미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다.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를 되게 오래 말을 해줘야 돼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저마다의 능력은 같이 태어났지만 환경과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너무 많은 결핍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욕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정서적인 지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표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우리 캠브리지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포스코 혹시 나영은 상무님 오신 홀딩스에서 거예요? 네, 나영 그룹장님 모신 것 같은데 혹시 그 화면 켜실 수 있나요? 지금 퇴근 중이신 거 아닌가? 아, 한번 접속이 그 되시는지 좀 기다려보고. 저희가 포스코의 나영은 상무님 오시기 전부터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살짝 자랑인데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영은 상무님 오시면서 이제 그 사회공헌 팀이 생기고 이제 담당자가 바뀌게 됐거든요. 바뀌게 됐는데 인수인계를 해주셨을 거잖아요. 인수인계를 해주셨는데 전에 담당자가 지금의 담당자에게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프로젝트 중에 인코바고 한 게 가장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네. 포스코. 네. 그 사회공헌 사업에서는 어떤 대표 사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또 되게 원하시거든요, 기업들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육 사업 같은 경우나 항상 아이들을 만나야 되거나 계속 지속적인 필요가 있는 사업은 임직원들이 그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이 사회공헌 사업을 번외로 꾸준히 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도 처음에 교육 사업으로 임직원 참여형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현장에. 진행하시다가 그것을 좀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게 아마 인쿱이었을 것 같고요. 나영훈 상무님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화면 켜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켜기 어려워가지고 목소리만. 네네네. 아, 상무님. 네, 켰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하고 인쿱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좀 어떠신지, 또 내부에서 그 임직원들이 참여나 아니면 임직원들이 느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피드백이 좀 어떤가요? 이게 원래 시작할 때는 의욕이 대단해가지고 음, 직원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약간 네, 자부심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상 하다 보니 역시 이게 봉사보다는 일이 먼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거였는데 야 이게 그냥 미안한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의 질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는 거고 이게 약속이 깨지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인쿱의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뭐 도움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 놓으셔서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오히려 이거 직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인 드는 요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참 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인 봉사는 정말 이렇게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해도 어렵겠지만 기업에 봉사활동을 하긴 더 어렵더라. 자꾸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할 때 나는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봉사는 못 가요를 굉장히 이렇게 당연시하는 것처럼 돼 버리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컵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미아 이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감사한데 저희가 너무 네. 감사드려요. 아이들을 계속
볼 수 있고 키울 수 있어서 음. 기업의 어떤 그 자본이 아니었으면 사실 힘든 일이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 사업 중에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아이들에게 IT 디바이스를 나누어 주고 거기에 한참 막 코딩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코딩도 하고 또 뭐 그림 뭐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아이들이 서서히 그것을 흥미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거죠. 근데 맞- 이제 어느 정도 한 5-6개월 정도 하고선 아이들이 이제 재미를 좀 붙여서 좀 뭐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 담당자가 인제 임원이 바뀌어서 이 사업은 이제 종료하고 다 모든 걸 인제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그 상실감이 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처음 시작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것을 아이들과 계속 끝까지 할 건가 그것들이 사실 이 현장에 계속 어려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컴브리지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 서명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음. 이제 7개, 8개 기업 있고 뭐 개인 기부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음. 이제 그렇잖아요. 큰 펀드가 오면 그게 딱 끝나버리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아이들 손을 놓게 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약간의 점조직 형태로 우리가 컴브리지를 점조직 형태로 만든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느 회사 하나가 빠져나가더라도 우리가 번 돈으로 메꿀 수 있다. 이걸로 저희가 이제 컴브리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사실 그게 되게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그게 가장 맞춤형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음. 채팅방에 저희 한세나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제일 밑에 있나요? 제일 밑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높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쿱의 대표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일단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제 내가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약간 걸러지기는 해요. 영어 교사 하셨던 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뭐 테솔 자격증,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로 일단, 약간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약간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떤 뭐 ADHD나 뭐 경계성 지능 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자문 교수님이 3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 에듀케이션 하시는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그 영어 교육과 교수님, 그다음 스토리텔링 전문 영어 교수님 이렇게 다 계셔서 저희들이 그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어, 힘든 거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채팅방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수, 그다음에 아이들의 구성, 뭐 연령이나 특성, 그다음에 이제 모집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 방법 이런 것들도 네. 네네. 이거는 저희 현재 아이들은,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엄청 큰 숫자인 게 뭐냐 하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막 옛날에 한 달에 뭐 몇 명 팝업 이렇게 하면 숫자가 1000명으로 되겠죠. 근데 꾸준히 100몇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구성,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초등학교 그 교육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되도록 저학년 때부터 들어오는데 제 발로 안 나가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르쳐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이라고 하시면 아이들의 특성을 말씀하시나요? 아이들의 특성이요? 네, 아이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경기도의 그 드림스타트랑 같이 해서 지자체에서 또 주는 아이들, 이렇게 좀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성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공부가 뭐야, 이런 아이들을 이제 제자리에 앉혀서 공부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다음 아이들 모집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관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근데 처음에 이 보육원이나 이런 곳을 우리가 사실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저희가 신뢰관계를, 지금 십몇 년 신뢰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보육원이나,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보육원에 뭔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되게 반갑게 빨리 어서 오세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그 보육원이나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인쿠비 영어 교육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게 되는,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네, 인쿱인데 영어 선생님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러면은 대부분 인쿱 이러고는 조금만 알아보면 바로 오라고 하셔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가 매칭이 되면, 왜냐하면 저희는 재능 기부가 아니고, 재능 기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가 매칭이 되면 보육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곳에 선생님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있는데요. 이제 주로 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어떤 재원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이제 블루버드 씨나 뭐 무궁무진 스튜디오도 들어와 계시고, 또 아이들의 어떤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또 다루는 이제 무브 유어 마인드도 있고 한데, 이런 같은 섹터끼리의 어떤 협업이나 그런 또 계획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여쭙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막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데 막 급급해서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오다 보니, 아이들의 어쨌든 영어, 그다음 정서적 지지, 우리는 엄마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잘, 이것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초등학생 아이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의 어떤 무슨 뭐 유튜브였어요. 컨텐츠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걸 열심히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요즘 무분별하게 그렇게 막 아이들이 막 보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도 어, 좀 자제하게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알게 모르게 받았던 뭐 그런 어떤 교육들,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어, 보육원이나 어떤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곳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 계시면 보내주세요. 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잘 얘기해보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의 질문은 이제 뭐 모든 정규 과정을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10회기의 영어 교육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음악을 같이 만들어 본다거나, 또 한 번은 뭐 이제 심리 어떤 아예 공감을 아, 터치할 수 예,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하죠.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협업들이 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맞습니다. 네, 말씀을 아이들에게, 드려봤습니다. 네, 네, 다른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가능하죠. 블루버터 씨의 최정수 기사님께서도 이제 뮤지컬을 만드는 것도 해보셨을 것 같네요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네. 아, 실패했습니다.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예, 이제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좀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시도는 해봤었어요. 네. 네,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시간은 저희가 10시로 맞췄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무궁무진 스튜디오나 성남시 청년재단, 오늘 어떤 키워드 때문에 인쿱 이 내용을 보러 오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현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무궁무진 스튜디오 정연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CSR 분과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동료 파트너 팀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오늘 참여하게 됐고요. 인쿱 안미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이종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회기 중에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려요. 네네. 저는 이제 실무자 때, 미디어 교육을 좀 오래 했었고요. 지역아동센터 미디어 교육, 쉼터 친구들, 그다음에 발달장애 미디어, 청소년들 해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좀 많았고, 오늘, 이사장님 교육 사례를 들으면서, 어, 예전에 실무자 때 아이들 만났던 기억들이 다시 좀 떠오르기도 하고, 전에는 또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학교박지원센터 또는 뭐 조율중, 뭐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봤었을 때도, 그런 예전 생각이 좀 떠오르고, 이 지속적인 이 수업이나 아이들 케어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스러운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했었고요. 오늘 또 새록새록 뭐랄까 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나 뭐 잊어버렸던 어떤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드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무궁이어마인드 임세민 부대표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냥 문득 그냥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어서, 아까 이종일 부장님이 이제 그 카톡으로 남겼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진 않은지, 뭐 이렇게 사회나 대중이나 사회에 알리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을 저도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또 인쿱의 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인쿱의 어떤 내부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었는데, 또 그럼 인쿱이라고 하는 단체 어떤 이런 조합이 그런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활동을 또 했는지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활동을 하신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하게 기업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계속 알리셨는지. 어, 궁금해요. 우리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인코. 네, 아, 협동조합이 어떻게, 네네. 음, 일단 저희들은, 무조건, 어떠한 환경이든, 교육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걸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 인쿱이 어떤,
뭔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저출산 국가이잖아요. 저출산 국가인데 그 수많은 전국에 있는 보육원이나 재활동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 이 아이들이 정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기업이 그냥 단순한 기부자가 아니고, 어떤 공정한 기회에, 기업은 공정한 기회에 어떤 가장 중요한 촉진자이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펀드들이 아이들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하고, 우리의 저출산 국가에 있는 낳아놓은 아이들이라도 좀 잘 기르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많은, 많은 어떤 다방면으로 이러한 우리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설득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좀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이후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쿱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키워드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인쿱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못하시니까 저희가 또 운영진들이 이걸 유튜브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처럼 계속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올드 CSR을 만들 때도 이게 이렇게 커질지 몰랐었거든요. 지금 전체 단톡방은 거의 1,400명이 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공헌 분과는 한 19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유튜브가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좀 쌓여서 실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연결의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좋아요, 알림, 전 유튜브들이 왜 그걸 자꾸 강조하나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인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도 지금 다 뿌렸거든요. 네, 좋아요, 알림, 구독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또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운영진들에게 또 다 같이 또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